반갑습니다. 네, 네, 자, 반갑습니다. 예. 저는 오늘 그 해양교육, 수요 바다 톡톡 해양교육의 그 본 강의를 이제 시작할 건데, 저는 이제 개괄적인 거, 어떻게 수요 톡톡 바다 프로그램이 이제 진행되는지, 그리고 전체적으로 해양 교육이 무엇인지, 그리고 해양이 우리에게 이제 어떤 부가가치를 주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제 많은 공부를 해보니 해양이 어마무시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마무시한 그 해양을 찾아서 한번 가볼까요? 제가 이제 차례는 이렇게 해서 할 거고, 자, 이겁니다. 요거에 오늘 제가 강의할 내용의 전부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해양은 지구 표면의 몇 프로를 차지할까요? 70%로. 그리고 이제 제가 이야기하는 내용인데, 바다를 뭐한 자가 세상을 지배할까요? 지배하는 자. 예, 과거에는 그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세상을 지배했습니다. 지금은 바다를 여기 있죠. 이해하는 자가 세상을 지배합니다. 여기 지금 그 청중석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저의 제자이자 그리고 앞으로 해양 교육에 꽃이 될 분들이 앉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바다를 이해해서 이제 글로벌하게 전 세계를 그 지배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라고 제가 파이팅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구 생명체의 몇 프로가 살고 있을까요? 네, 80%. 80%가 살고 있어요. 80%.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구에 뭐를 조절하고? 갑자기 요즘 덥죠? 6월 달에 이렇게 이제 더운 적은 잘 없는데 올해 들어 이제 엄청 더울 걸 하더라고요. 뭐 때문에 그렇죠? 예, 우리가 플라스틱 많이 사용하고 쓰레기 많이 버려서 그렇죠. 그죠? 네. 환경 때문에 아마 그럴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양 경제는 뭐와 이렇게 돼 있어요? 해양 관광, 해양 운송, 해양업, 해양 에너지, 해양 바이오, 해양 레저. 부산 하면 그래도 해양 레저죠. 예, 우리 요트 타봤죠? 아닌가요? 예, 수요 바다 톡톡에서 기회가 되면 요트를 한번 타보려고 합니다. 네. 자, 기대하십시오. 예, 여름 되면 아마 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본 강의 앞서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한번 퀴즈로 한번 답을 내볼게요. 바다의 날이 있을까요? 바다의 날이 언제일까요? 바다의 날. 5월 30일. 네, 맞습니다. 오, 어떻게 아십니까? 네, 네, 맞습니다. 바다의 날이 5월 31일인데 왜 5월 30일인 줄 알고 계시나요? 네? 장보고가 청해지를 지은 날이 5월 30일이. 네, 그걸 기일해서 이제 이렇게 만들어졌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 부산에, 적으세요. 네. 부산에 인공섬이 설치되는 거 알고 계시나요? 네. 어디에 설치될까요? 저는 이제 3년 전에 부산 지역 특성화고등학교 재구좌를 하면서 요런 2030 세계 엑스포를 이미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때 그 부산 인공섬이 전 세계적으로 3개가 설치되거든요. 어디냐면 맨하탄이랑 아부다비랑 그 다음에 부산에 있는 어딜까요? 부산에 설치돼요. 바로 북한 옆에 있는 자성대예요. 그 자성대에는 그 인공섬에는 자동차도 다닐 수 있습니다. 그 섬 위에. 예, 그리고 뭐가 되죠? 아파트도 들어선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인공섬을 설치하고 아파트를 지으려면 많은 누가 있어야 되겠어요? 인적 자원이 있어야 되겠죠. 예, 해양과 육지에 아파트를 짓고 자동차를 만드는 것은 많이 있지만 해양을 기반으로 한 아파트를 짓는 사람은 아직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양에 건설을 통해 가지고 우리 국가에 많은 영향력을 주기 바랍니다. 제가 강의를 준비하면서 바다와 해양과 관련했을 때 어떤 단어들과 연계가 되어서 나오는지를 제가 물어보고 공부를 해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예. 바다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가? 그리고 바다 생태계, 바다 오염, 바다의 미래, 그리고 바다 환경, 바다와 우리, 바다와 경제, 바다와 문화. 여러분들은 여기 있는 카테고리 중에서 제일 관심 있는 분야가 뭡니까? 생태계, 미래,
바다의 미래, 예, 모두 다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다 같이 이제는 융합적인 사고가 돼야 되거든요.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는 지식을 기반으로 이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그런 인적 자원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많은 연구 보고서와 논문과 신문을 많이 봤습니다. 그보다도 더 이제 잘 돼 있는 것이 바드입니다. 아마 저랑 대학원 수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직접 수업 시간에 바드를 한번 검색해 봐서 바드가 주는 가치를 알 것입니다. 박사 5명보다 낫습니다. 그래서 바드에게 제가 해양 교육이 무엇인지를 이제 물어봤습니다. 해양 교육이 뭡니까, 여러분? 해양 교육이. 너무 광범위하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제가 한번 이제 챗 GPT보다 더 그 지혜롭고 현명한 바드에게 물어봤어요. 물어보니 해양 교육이라는 말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강의를 해양 교육은 해양 환경, 해양 생태계, 해양 문화, 해양 산업, 해양 법률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짧고 굵게 이제 강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바다에 많은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근데 제가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바다에서 연구를 하고 바다에서 일을 하고 바다에 종사하는 인적 자원이 있다 없다? 없다. 네, 없다라는 게 좀 많이 아쉽습니다. 제가 그 수해양 인적자원개발학과 대학원에 지금 근무를 한 지가 한 12년이 돼 가고 있는데 보면서 이제 우리 과가 사실은 이런 교육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다들 또 자기 전문 분야가 있다 보니까 또 수산 해양과 관련된 이런 교육을 하지 못한 것들이 조금 안타까움이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우리 함께 해양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또 세계 기후 변화로 인해서 힘들어가고 있는 이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함께 노력해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해양 키워드를 제가 한번 볼게요. 제가 말씀드렸죠. 요겁니다. 해양의 미래는 해양 환경과 해양 생태계와 해양 문화와 해양 산업과 해양 법률 요 5개의 카테고리를 키워드를 가지고 이제 설명이 됩니다. 우리 제자들하고 그다음에 연구원들하고 우리 선생님들하고 그 어떤 교육을 하면 제일 관심 가지는 것이 이게 돈이 되나? 경제적인 부가가치가 있나? 나의 직업과 관련이 있나? 요거하고 제일 연관을 짓더라고요. 맞습니까? 다들 봉사하러 왔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봉사 이제 열심히 하더니만 그러면 또 돈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제가 돈 내는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해양수산과 관련된 직업을 보면 그거에 앞서서 이제 뭐냐면 지금 우리가 직업에 대해서 탐구를 할 때 요 전체를 가지고 전망하셔야 돼요. 첫 번째가 현재 변화 이슈가 뭡니까? 지구 온난화, 기상이변, 자연재해, 이것은 해양교육과 관련이 없는 겁니다. 제가 현장에서 청소년이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직업군에 대해서 예측을 할 때 요걸 가지고 합니다. 현재 변화 이슈, 변화에 따른 필요에 따른 전망, 전망. 그래서 보면 에너지 고갈, 쓰레기 문제. 다 쓰레기 문제도 누구와 관련됐죠? 해양과 관련있죠. 그 다음에 변화에 따른 필요는 다 이제 대체 에너지를 어디서 샀습니까? 어디죠? 해양, 바다에서 찾겠죠, 그죠? 필요에 따른 전망, 요렇게 환경운동가, 해양운동가, 해양재난구호 전문가, 그 해양에너지개발구원, 연구원 이런 분야의 인재들이 많이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해양 관련 직업군을 요렇게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있는 곳이 이제 어업이죠, 수산이니까, 그죠?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죠. 알고 있는 내용들이지만 자세하게 알고 계시나요? 직업과 관련해서? 어마무시한 많은 직업들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앞으로는 엔잡러, 그죠?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잘 아는 교육도 하고 있지만 이 해양과 관련한 또 다른 교육을 가지고 지금부터 공부하고 연구한다면 여러분들이 1인자가 될 것이라고 저는 이제 단언합니다. 보면 볼까요? 보시면 해운은 선박을 운항하는 직업입니다. 선장 기억나죠, 그죠? 그다음에 항만은 선박을 정박하고 화물을 어떻게 합니까? 하역하는 곳입니다. 어업은 물고기를 잡고 해산물을 잡는 직업.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죠. 예, 수산물 가공, 해양 레저.
해양 레저는 바다 활동을 뭐 어떻게 하는 건 운영하는 것도 있지만 기획하는 것도 해양 레저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해양 조사는 바다의 지형, 우리 육지의 지형뿐만 아니라 어떻게 바다의 지형, 지질, 해양 생물을 조사하는 거. 그 바다에 전체 생물의 몇 프로가 있다고요? 예, 여러분 얼마만큼 아나요? 갈치, 고등어, 요 정도 알죠, 그죠? 아닌가요? 예, 어마무시하게 80%. 예, 예. 그 해양 환경은 이제 바다 환경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직업을 이야기합니다. 예, 관련 직업군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이걸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제일 관심 있는 분야가 또는 나의 아들에게 또는 내 주위 사람들에게 여기 있는 이 젊은 우리 수해양사도교육과 출신 제자들에게 보면 여기 뭘 추천하고 싶어요? 어떤 게 미래 비전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직업이? 네? 도선사? 도선사는 지금도 아주 전망 있고 지금 만족도가 2등입니다. 2위입니다. 연봉도 엄청 세더라고요. 네. 물론 이제 요 도선사는 기본적으로 배를 타야 됩니다. 배를 타야 되는 좀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여기 한번 도전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또 뭐가 관심 있으세요? 해양여행사 지원 좋습니다. 네. 저는 이제 해양탐사원, 해양조사원, 인공섬을 자성대에 설치한다 했는데 과연 이 해류를 보나 뭘 봤을 때 설치가 가능할까? 염분 중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바람의 세기, 그 다음에 이제 염분 이런 것들이 어떻게 통과되느냐에 따라 많은 좌우가 되죠. 요즘에 물론 잘 되어가지고 염분을 다 걸러서 이제 그 뭐죠 건축물 안에서 그걸 희석을 해서 이제 바람이 나온다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있지만 이제 요런 게 아마 더 나아갈 더 발전해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아직까지 요렇게 전문적으로 종사하는 인재가 많이 없다는 게 좀 아쉽습니다. 요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양수산을 가르치는 고등학교가 대한민국에 11개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예. 우리 과가 바로 여기에 그 근무할 교사를 양성하는 곳입니다. 예. 양성하는 곳이고 이제 교수님들을 이제 배출해내고 하는 곳이죠. 그 다음에 이제 해양수산을 가르치는 대학이 14개 정도 있지만 안에도 세부 전공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표적으로 이제 많이 가르치고 있는 대학이 이렇게 됩니다. 예. 예, 부경대학교도 많이 있죠, 그죠?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진행할 프로그램 10회기 정도 프로그램이 진행되거든요. 보면은 이렇게 프로그램이 진행이 됩니다. 이제 제가 누군가에게 물었더니만 관심 있는 분야가 무엇이냐라고 했더니만 배의 기간과 항해, 자율 운항과 스마트 시대의 항해에 따라 요걸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듣고 싶은 거 있으세요? 이제 이번 강의는 우리 성인을 대상으로 한 거고 다음은 우리 대학생들이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가 한번 강의를 해볼까 합니다. 다음에는 해양자원과 에너지, 해양정책입니다. 우리나라 정책이 어디까지 왔고 해양에너지는 무엇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거든요. 네. 제일 궁금한 거 요트 맞나요? 이순신. 네. 자,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을 우리 부경대학교 실습선에서 한번 해보고 싶더만 그거는 이제 위험해서 안 된다더라고요. 강의실에서 이렇게 이제 운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해양 환경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고 이제 강의를 마무리할게요. 해양 환경은 지구 생태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기후를 조절하고 해양 환경은 기후를 조절하고 해일과 쓰나미를 뭐 한다고요? 이제 방지하고 보호한다는 이런 기능을 한답니다. 해양 환경. 생물, 무생물, 기후, 지형의 물리적 특성도 이제 포함되는 게 해양 환경이죠. 이렇게 봅니다. 해양 쓰레기. 제가 검색해 보니까 공부를 해 보니까 해양과 관련된 늘어나는 이제 해양 쓰레기 한번 보십시오. 엄청나게 많이 늘지 않았어요? 예. 안 그래요? 우리가 좀 여러분들 쓰고 있는 그 일회용 컵, 빨대가 어디로 가죠? 하수구로 흘러 들어가지고 그 하수구 흘러 들어간 게 어떻게 합니까? 바다로 흘러가서 이제 쌓이는 거죠. 되도록이면 일회용 뭐 컵이라든지 이런 거 좀 사용을 조금 자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저 고래가 쓰레기를 많이 먹고 있는 거죠. 네, 해양 환경. 해양 생태계. 해양 생태계는 바다와 그 속에 살고 있는 생물이 공존하는 생태계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얼마라고요? 산소의 50%를 생산한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 보면 해안, 하구, 이제 제가 그 맹그로브라는 거를 한번 보여줄 텐데 산호초, 뭐 심해, 저질 등의 해양 환경과 여기에 서식하는 이제 생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해양 생태계입니다. 해양 생태계 그냥 볼까요? 요겁니다. 예, 맹그로브 숲. 요런 숲 많이 봤죠? 예, 숲 봤고 그다음에 강원도 뭐죠? 스코. 스코도 마찬가지고 해양이 이제 바다라든지 호수, 강도 다 이제 포함하는 것들이거든요. 예. 그다음에 이제 해양 문화. 여러분도 요 관심이 있을걸요, 해양 문화. 예. 여러분들이 해양 해설사라든지 우리 지금 이강빈 박사가 바다와 관련된 신화와 전설을 가지고 도입 강의를 하셨죠. 예, 그게 바로 해양 문화를 컨텐츠로 이용해 가지고 이제 그 이야기를 만드는 겁니다. 요런 것들. 그리고 바다를 기반으로 한 생활 양식, 그다음에 바다를 소재로 한 예술과 음악. 여기 예술 전공하시는 분 계시죠? 음악 전공하신 분. 예. 그다음에 이제 바다를 이용한 경제 활동은 이런 것들이 해당됩니다. 저는 이제 해양의 그 문화에 대해서 우리 지금 국민의 의식들이 많이 올라갔거든요, 수준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요트 안에서 뭡니까? 음악을 듣고 거기 안에서 첼로를 연주를 하고 여기 지금 음대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하고 이러면서 하면 좋지 않을까요? 아닌가요? 와인 한잔 하면서. 네네네. 좋죠. 예, 그런 수요받아 톡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꿈을 꿨는데 안 되더라고요. 예, 해양문화. 예, 그래서 컨텐츠가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바다 전시. 이런 거와 관련해서 우리가 수요일 바다 톡톡에 10차시 동안 요거 내용을 할 것입니다. 요 해양문화 공모전. 이런 것도 보셨나요? 처음 보죠? 해양하면, 해양문화 공모하면 조금 나와 관련이 없는 거다 생각하죠? 아닌가요? 좀 그런 것 있죠, 그죠? 그렇지만 조금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양산업. 요거에 대해서 이제, 요거는 꼭 뭐가 되는 거죠? 경제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보면 이제 그 해양수산부가 5대 기술 전략으로 이렇게 했어요. 탄소 중립, 뭡니까? 디지털. 아무래도 해양하고 항만은 아직 뭐죠? 빅데이터라든지 스마트화가 아직까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육지는 어때요? 모든 그 시설들이 어때요? 다들 기계화되어 있죠. 그러나 아직 이제 항만은 안 돼 있어요. 해운하고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분야에도 관심을 한번 가져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린 선박. 이제는 그 공해를 배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전혀 그 환경에 무해한 에너지가 들어가서 이제 배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더라고요. 선박 아직 요거는 많은 연구 중에 있다더라고요. 그다음에 스마트 밸류 체인, 수산도 스마트 양식, 그죠? 여기 보면 드론 있죠, 드론. 여기 해저수 중에 있는 드론인데 이 드론을 가지고 뭘 따면 되겠습니까? 지금 현장에는 김을 따거나 굴을 깔 수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론을 좀 기술을 이용해서 이제 굴을 따거나 양식을 따서 하면 안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사고가 있으면 드론을 통해서 이제 하는. 그리고 여러분 강알리에 보면 그 수중으로 저 하늘나라에서 하는 드론쇼 많이 봤죠, 드론쇼. 이제 그 드론이 어디로 간다? 바다로, 해양 밑으로 간다는 거죠. 그 스마트 해상물류. 그다음에 이제 스마트 수산 양식 시대가 이제 온다는 거. 앞으로 무궁무진합니다. 예, 우리 젊은 그 인재들이 있는데 한번 관심을 가져서 공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해양 법률입니다. 해양 법률은 이제 해사법과 관련된 것으로서 해양과 관련된 모든 법들을 조정하고 중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해양 법률입니다. 해양 법률은 이제 이런 것들을 지키고 있죠, 그죠? 그래서 그 해양 법률을 통해서 해사법을 가르치는 대학이 이제 그 한국해양대학이더라고요. 거기는 이제 자기들이 뭐 배를 거래하고 할 때 뭐 보험이라든지 이런 법에 기반으로 해서 거래가 되더라고요. 그 돈이 상상을 초월하는 돈들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법과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해양 법률에 대해서도 엄청나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지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쪽에도 이제 공부를 여러분들 자녀다라든지 주위에 해보면 조금 차별화되죠. 일반적인 법률보다는 해양 법률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제가 그 여러 가지 바다 해양 교육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했고, 이제 그래서 미래 해양 교육의 미래를 보면 지금 이렇습니다.
지금 반쪽밖에 현재 빅데이터가 기반이 안 되고 경제적 가치는 돈은 됩니다. 예, 굴양식, 가리비 양식 막 돈은 되는데 스마트가 되는데 그걸 하실 수 있는 누가 없다? 예, 사람이 인재가 없다는 거 좀 많이 아쉽죠. 미래는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그 꽃을 피워서 해양 교육이 앞으로 그 부가가치를 높여서 우리나라의 경제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려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죠. 아닌가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10번 동안 10회기 동안 해양교육 프로그램이 진행이 됩니다. 정말 그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강사님과 교수님을 모시고 그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 개괄적인 것을 한번 보시고 나면 나 이 분야에 관심이 있대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우리 대학원에 와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예. 예. 수강 신청하겠습니까? 예. 해양 레저. 예. 저는 이제 그 해양 레저와 관심이 많아요. 해양 레저. 해양 레저. 그러니까 해양 레저를 하면서 뭐 한다? 여행을 가는 거죠. 크루즈를 타고 어떤 여행을 가면서 거기 안에서 뭐 합니까? 거기 안에서 인지 치료하고 어떻게 하죠? 음악 가지고 놀고 또 요가도 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차문화 가지고 이제 심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나의 강점을 키우고 이런 세상이 아마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요거 한번 보시죠. 바다를 이해하는 자가 세상을 지배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제가 오늘 강의를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뭐 어떤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10번 동안 어떤 강의가 진행되는지에 대한 소개입니다. 조금 알겠나요? 네. 얘가 어떤 내용인지 알겠어요? 네. 전체적으로, 그죠? 네네. 자, 그리고 이제 혹시 뭐 질문 있으신 분? 질문? 바다를 잘 이해했습니까? 개괄적으로. 오케이. 전체 이해했죠? 그러면 이제 뭐만 남았습니까? 세부적인 공부를 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60 이후에는 내가 세상을 어떻게 한다? 지배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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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응답, 궁금한 거 있어요? 궁금한 거? 없으십니까? 네. 자, 심도 있는 강의는 언제? 2탄에. 네, 2탄에 나옵니다. 전공자들이 이제 할 거, 저는 이제 교육학이니까 전체적으로 한 거고, 정말 해양교육과 관련된 전공자들을 모시고, 이제 한 번 했으니까 몇 번 남았습니까? 9번. 참여하실 거죠? 네. 자, 적으세요. 다. 다 참여하시기를 바라면서, 그 해양, 수요일 날 그 바다 톡톡이, 이제 부흥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전 세계로 뻗어나가서 우리 대한민국의 해양이 이제 살아서 미래가 잘 발전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하튼 오늘 너무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좋은 시간이었나요? 네. 오케이. 감사합니다.